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공간에서 점의 좌표를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공간에서는 점의 좌표를 나타낼 때 세 실수의 순서상 순서대로 X좌표, Y좌표, Z좌표 요렇게 나타냈었죠. 그래서 Z좌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었는데요. 그 X좌표, Y좌표, Z좌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에 1번은 지난 시간에 풀었었고요. 문제 1번에 2번을 보면은 자, ABC의 좌표를 구해라. 자, A점의 좌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평면 위에 있죠? 네, 바로 YZ 평면 위에 있는 점이죠. YZ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그렇죠. X좌표가 0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X좌표는 0이 되고요. Y좌표는 Y축에다가 수선 내렸더니 수선의 발의 좌표가 마이너스 6, Z축에다 수선 내렸더니 수선의 발의 좌표가 5였습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6,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점을 지나면서 X를 뺀 YZ 평면과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X좌표가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찾아도 되고 또는 축에다가 X축에다가 바로 수선을 그어서 그 수선의 발의 좌표를 찾아도 되고요. 또는 기준점,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이동했느냐로도 볼 수 있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5에서 A까지 가기 위해서는 X축의 방향으로 저는 이동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Z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위치에 A가 있으므로 0, 마이너스 6, 5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B점은 X축 위에 있죠.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Y좌표, Z좌표가 모두 0이었습니다. 그쵸? X좌표는 3이므로 3, 0, 0이 되고요. C점의 좌표, XZ 평면 위에 있죠. 그래서 Y좌표가 0이 되겠네요. X좌표는 수선 내렸더니 3, Y좌표 0, Z좌표 수선 내렸더니 5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점 P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해라. P 2, 4,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점 P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했습니다. XY 평면 이 직육면체상에서 찾아보면은 비금친 밑면이 되겠죠. 이 점에서 비금친 밑면에 수선을 내렸다. 수선의 발 바로 요 점이 되겠죠. 이 점을 H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 어떻게 되나요? X좌표, Y좌표는 그대로이면서 Z좌표가 0이 되겠죠. 그래서 2, 4, 0이 되는 것이고요. 점 P에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 Z축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럼 점 P에서 Z축에 수선을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직육면체 상에서 바로 밑면에 대각선의 끝점이 되겠죠. 그 밑면의 대각선의 끝점은 X좌표, Y좌표는 모두 0이 되면서 Z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Z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X좌표, Y좌표가 모두 0이고요. Z좌표가 원래 점하고 같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은 이제 공간상에서 점의 좌표를 나타냈다면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공간에 두 점 A와 B가 있어요. X1, Y1, Z1, X2, Y2, Z2가 있습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AB가 각 좌표 평면과 평행하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직선 AB가 각 좌표 평면과 평행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평면에다가 정사형 시켰을 때 결국은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좌표 평면과 평행하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붙었고요.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대각선으로 하고 모든 면이 세 좌표 평면 XY, YZ, ZX 평면에 각각 평행한 그러한 직육면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분 AB를 대각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육면체의 모든 면이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평행하도록 직육면체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몇 번 쓰면 될까요? 네, 2번 쓰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네.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밑면의 대각선, 요 밑면의 대각선과 높이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인 거죠. 따라서 밑면의 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보이십니까? 밑면의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의 또 빗변을 한 번 더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PQ의 길이는 먼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색깔을 좀 달리해서 볼까요? PQ의 길이 바로 요겁니다. 연두색. 요 길이와 같은 선분은 XY 평면에 이렇게 정사형 시켰을 때 요 길이와 같게 되죠. 그런데 요 길이는 바로 X축 위에다가 정사형 시켰을 때 요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연두색 길이는 바로 x2-x1 길이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줬어요. 그 다음에 AQ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요. AQ의 길이를 구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밑면의 대각선의 길이 AP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자, 색깔을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AQ의 길이 주황색입니다. 이 주황색과 같은 길이는 XY 평면에 정사형 시켰을 때 이 길이죠. 이 길이는 Y축에다가 정사형 시키게 되면은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Y2 - Y1의 절대값과 같고요. BP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자, BP의 길이 여기죠, 여기. 요 길이와 같은 길이는 YZ 평면에 이렇게 정사형 시키게 되면 요 길이와 같고요. 요 길이를 다시 Z축에다가 정사형 시키면 바로 Z2 - Z1의 길이의 차와 같죠. 그래서 Z2 - Z1의 절대값 쉬운 값과 같습니다.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의 길이 제곱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과 같고요. AP의 제곱은 PQ의 제곱에다가 AQ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차례대로 식을 대입해 주기만 하면 돼요. PQ의 길이의 제곱은 x2 - x1의 제곱, 그 다음에 AQ의 길이의 제곱은 y2 - y1의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BP의 길이의 제곱은 Z2 - Z1의 길이의 제곱이 되죠. 괄호는 이미 있으므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따라서 두 점 AB 사이의 거리는 이제 루트만 없애주면 되겠죠? 제곱만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우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x2 - x1의 제곱 더하기 y2 - y1의 제곱 더하기 z2 - z1의 제곱, 여기에다가 루트 씌운 값이 바로 두 점 AB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간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어때요? 여러분들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흡사하죠? 다만 차이가 무슨 좌표가 하나 더 생겼다? 그렇죠. Z좌표가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Z2 - Z1의 제곱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게 평면과 공간에서 이제 확장해서 생각하는 것이므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네, 선분 A, B의 길이는 루트 x2 x1의 제곱, 즉 x좌표의 차의 제곱에 y2 y1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 z2 z1의 제곱, z좌표의 차의 제곱, 요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특히 원점 O와 점 A 사이의 거리 선분 OA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좌표의 차가 결국 A의 x좌표죠.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z1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보기 볼게요. 두 점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네, 선분 AB는 x좌표의 차, 뭐 뒤에서 앞에 거를 빼도 되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다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볼까요? 그럼 2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0 마이너스 2 0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 네, 25 더하기 9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루트 38이 나오게 되네요. 자, 원점 O와 점 A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됩니까? OA, 선분 OA의 길이는 루트, 네, 결국 A점의 X좌표 2의 제곱, Y좌표 4의 제곱, Z좌표 1의 제곱,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원점은 000이니까요. 자, 요거 계산하면은 4 더하기 16 더하기 1이므로 루트 21이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3번, 4번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한번 풀어보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교과서에 푼 풀이 과정을 꼭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과제로 업로드해 주시기를 바래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X축 위의 점 특징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와 Z좌표가 0이다. X좌표는 그대로가 아니라 X좌표는 변하죠. X좌표는 변하는데 Y좌표와 Z좌표는 모두 0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놓으면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A에서 P에 이르는 거리와 B에서 P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즉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죠. 선분 AP의 길이 구할 때 루트가 들어갔었죠. 그런데 등식이므로 양변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주겠습니다. 그럼 AP의 제곱은 BP의 제곱과 같고 AP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0 마이너스 3이므로 0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0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요. BP의 길이의 제곱은 x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0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0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지요. 자, 이제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9 플러스 16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9가 되죠. x제곱 양변에 같음으로 소거하고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상수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2x니까 6x가 되고요. 상수항 계산하면 26에서 14를 빼니까 12가 나오네요. 따라서 x는 2가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는 2, 0, 0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 5번, 6번도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점의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점의 대칭이동. 자, 우리 축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여러분들 배웠었죠? 요게 자, 직선 L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선 밖에 점 A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의 대칭점, 직선 L에 대한 대칭점 A'을 어떻게 찾느냐? 대칭이니까 당연히 A의 반대편에 있겠죠. 반대편에 A'이 있는데 A와 A'을 이은 선분이 직선 L과 수직이어야 하고, 그리고 A'I L과 만나는 교점을 O라고 했을 때 OA와 OA' 같아야 한다. 이게 바로 대칭의 조건이었죠. 즉 직선 L을 기준으로 해서 접었을 때 완벽하게 포개어져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서 직선과 수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평면으로 보면은요.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 밖에 한 점 P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점 P의 평면 알파에 대한 대칭점을 찾는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평면의 반대쪽에 점 P' 대칭점이 있을 텐데요. 똑같아요. P와 P'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평면 알파와 수직으로 만나야 하고요. 그리고 평면과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 OP의 길이와 OP'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한다. 이때 점 P'을 점 P의 대칭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에서의 대칭점 찾는 것도 결국 직선에서의 대칭점 찾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점 PABC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런데 공간상의 점이기 때문에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좌표는 그대로이지만 X축의 반대편에 있어야 하므로, 그렇죠. Y좌표와 Z좌표의 부호가 그렇죠.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X좌표는 그대로, 그 다음에 Y좌표와 Z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Y좌표는 그대로 있으면서 X좌표와 Z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Z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두고 Z좌표는 그대로.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다. XY 좌표는 그대로 두면서 Z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A, B,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X좌표 부호만 반대로.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다. 네. Y좌표는 그대로 있으면서 ZX는 그대로 있으면서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A, C.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요거는 X좌표, Y좌표, Z좌표의 부호가 모두 반대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생각 넓히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실을 이용해서 두 점과 XY 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다. 자, 어떤 사실이냐 보니까 첫 번째, 한 평면 알파와 선분 AA'의 교점 M에 대하여 AM과 A'M의 길이가 같고 알파와 AA'이 서로 수직이다. 요게 바로 어떤 성질이었죠? 네, 바로 대칭점의 성질이었죠. 그래서 A'이 점 알파에 대하여 점 A를 대칭 이동한 점이라고 한다. 네, 이게 바로 대칭점의 정의였습니다. 앞에서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네, 평면에 대한 대칭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요. 점 B가 평면 알파에 대하여 점 A와 같은 쪽에 있을 때 평면 알파 위의 점 P에 대하여 AP와 BP, PB의 최소값은 바로
선분 A'B의 길이와 같다. 요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직선이 있고요. 직선의 같은 방향에 지금 두 점 A, B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직선 위에 임의의 점에 대해서 AP와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A점의 대칭점을 찾아서 직선 L의 대칭점을 찾아서 그 대칭점과 점 B를 연결을 한 점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AP와 BP의 A'P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BP가 되고 그것이 선분이 되었을 때 네, 길이의 합은 최소가 된다라는 내용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직선이 아니라 평면 위에 점이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활동 1번 점 A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A'의 좌표를 구해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뭐의 부호만 바뀐다? 그렇죠. Z의 부호만 바뀐다. 그래서 1, 4, 마이너스 5 Z의 부호만 바뀐다.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A'이 대칭점이기 때문에요. AP의 길이는 A'P의 길이와 같고요. 거기에다가 PB의 길이를 더한 것의 최소값은 바로 A', B를 선분으로 연결을 했을 때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A'B, A'과 B, 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죠. 루트 불러보겠습니다. x좌표의 차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제곱, y좌표의 차 4 마이너스 2의 제곱, z좌표의 차 얼마? 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의 제곱. 요거 뭐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었죠. B에서 A'를 빼도 되고 A'에서 B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4 더하기 88에 64가 나오죠. 네, 72니까 이거는 36의 2배 따라서 6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응용 문제도 우리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네,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